73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돈을 벌기 위해 달렸고 중년에는 자식들을 위해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세월이 지나고 난 지금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밤 냄새, 그리고 조용히 들려오는 새소리, 그것들이 바로 제 곁에 있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엔 몰랐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느라 그 조용한 기쁨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가슴 깊이 느낍니다. 젊었을 땐 아침부터 밤까지 일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시절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중년이 되자 자식들의 학비와 진로 걱정으로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이제야 시간이 생겼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나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밤 냄새도, 김치의 아삭한 소리도 예전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나누던 식사였는데 이제는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밥을 뜨다 보면 문득문득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웃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찬이 맛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저 허전할 뿐입니다. 그 공허함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때로는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평생을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제 자신은 늘 뒷전이었죠. 아이들이 잘 자라고 남편이 무사히 퇴직할 때까지 저는 제 삶을 미뤄두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작 나는 어디 있었을까? 내 이름은 있었지만 내 삶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꿈을 꾸었을까? 이제라도 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20살 무렵 화사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림을 좋아했고 세상을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현실이라는 이름 아래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 사진은 제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2살 그림은 제 숨결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물감 냄새에 취해 살았고 붓을 잡으면 세상이 제 마음대로 펼쳐졌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그 시절에 저는 세상에 제 감정을 색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아버지의 병환,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은 제 꿈을 사치로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보다 가족을 돌보는 손이 더 필요했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저는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잃게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싸움이었죠. 그림을 그릴 시간은커녕 물감 하나 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쉬자고 생각했지만 그 잠깐은 몇 년이 되고 결국 영영붓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포기한 날 저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젠간 다시 그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고 제 꿈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며느리가 화가라니 체면이 안 선다며 노골적으로 불편해했고 남편도 말없이 붓을 치워버렸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 제 삶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밤이 되면 몰래 스케치북을 꺼내 몇 줄 그려보기도 했지만 늘 중간에 접어야 했습니다. 그림은 제게 자유였고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창이었는데 그 창이 닫히자 제 마음도 함께 닫혀버렸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상자를 정리하다가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시절 화사한 미소로 그림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나였지. 그림을 그리며 설레던 마음, 색을 고르며 느꼈던 두근거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 질문이 제 마음속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지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를 잊고 살았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겠구나.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 무렵 경로당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가 제게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지금 시작해도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려웠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처럼 늦은 시작이지만 제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릴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다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된 거죠. 붓을 다시 잡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설레었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살았던 나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죠. 작은 선 하나에도 가슴이 뛰었고 색을 칠할 때마다 잃었던 시간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조차도 즐거웠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아무도 없는 새벽에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림은 다시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큰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그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창피하게. 그 말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들은 치매 검사를 권했죠. 그 나이에 갑자기 그림이라니 이상한 행동 아니냐고. 저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데 경로당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남편 죽더니 정신 나갔나 봐. 그 말들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림을 찢어버리려 했던 그날 밤, 박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우리는 우리 인생 삽니다. 행복까지 남이 결정하게 두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붓을 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경로당에서 그림을 그리던 어느 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는 건 어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누가 제 그림을 보고 싶어 할까 싶었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몇 점을 골라 액자에 넣고 작은 공간에 전시를 했습니다. 그림 앞에선 사람들의 미소, 감탄, 그리고 따뜻한 말들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그림 정말 감동이에요.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더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림 동호회에 나가 처음으로 사람들과 제 그림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지만 서로의 작품을 보며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도 금세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이는 여행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고 제 그림을 통해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더 이상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그리는 기쁨, 함께 웃는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동호회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 그림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리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관람객들이 제 그림 앞에 멈춰서서 감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치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 눈물이 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그림 참 따뜻하네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과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죠. 전시회를 준비하며 밤을 새운 날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림을 통해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을 다시 빛나게 했습니다. 그림을 시작한 이후 이웃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인사만 나누던 이웃들과도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같이 전시회를 준비하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모임이 기다려지고 함께하는 시간이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아픔과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그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어떤 날은 함께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배꼽 빠지게 웃기도 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점점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혼자서만 감당해야 했던 감정들을 이제는 나눌 수 있게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그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색을 쓸까, 어떤 그림을 그릴까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이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없는 날에도 집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립니다. 가끔은 손주가 와서 함께 색칠을 하기도 하고, 제 그림을 보며 이건 무슨 뜻이야? 하고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생깁니다.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죠. 지금의 저는 비로소 제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림은 제게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그림을 전시회에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화실에서 시작된 그림들이 이제 사람들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그림을 고를지, 어떻게 배치할지, 조명은 어떻게 할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꿈이 다시 살아난 증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캔버스를 들여다보며 색을 고르고 그림 옆에 붙일 짧은 글귀를 고민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전시회는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전시회 첫날, 낯선 얼굴들이 제 그림 앞에 멈춰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분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이 그림 제 이야기 같아요. 그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 그림이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림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따뜻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딸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그림을 보더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엔 제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이 이제는 제 가장 큰 응원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도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가족의 응원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전시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화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캔버스를 마주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그릴까?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림은 결과가 아니라 제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붓을 드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낍니다.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엄마, 아내가 아닌 화가 김순옥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